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역사 패키지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 더운데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이 역사의 역사 신간 내고 5번째 하는 행사인데요. 이제 마지막이고요. 저도 일본 작가 하루키처럼 책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작가는 글로만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여하튼 5번 하는 동안 매번 내용을 다르게 하더라고 애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여러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던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공간을 만날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좀 영상 자료도 준비를 해봤고요. 제 강연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행 다니실 때 또는 역사책을 읽으실 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리장성 모습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역사가의 우아한 복수 그렇게 제가 책에 썼습니다. 사마천 선생님이 사기를 쓸 때 당대에 자기에게 치욕적인 형벌을 내렸던 한 무제의 역사까지 다 기록을 했죠. 한 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무제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 고대 중국의 사회상 또 인간의 삶,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치 권력을 중심에 두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낸 책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역사의 코스모스. 하나의 항성, 행성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황제라는 그런 별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천체 이거를 그린 작품입니다. 원래는 제가 만리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저께 세상을 떠난 제가 좋아하는 벗을 생각하면서 열전의 첫 번째 편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되게 지금 사람들이 중국을 가면 자금성, 북경에 있는 자금성하고 만리장성을 많이 보죠. 여러분도 패키지 여행 만리장성 다녀오셨죠? 가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발 디디기가 힘들다더군요. 심지어 우주선에서도 보인다, 만리장성이. 그런 말도 있고요. 사람들은 역사 공간을 찾아다닐 때 되게 권력이 만들어낸 공간을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가 사진 찍고요. 여러분 중국을 가면 자금성, 만리장성 뭐 그런 거 보시고요. 유럽에 가면 왕궁, 보물전시실, 그 다음에 큰 교회나 성당 이런 거 보시죠. 그게 전부 다 권력자들이 남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들이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마천 선생은 열전에서 그와 같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이 본기나 세가와 달리 이 열전은요 거의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이에요. 이 열전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억울한, 비참한 또는 예기치 못한 슬픈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등장인물의 70%가 넘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첫 편이 백이열전입니다. 사기열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마차은 선생이 왜 백이와 숙제라는 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은 이 형제의 이야기를 하필이면 열전 첫 편에 썼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이 백이숙제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수양산이라는 산에도 없죠. 물론 거기 가서 굶어 죽었는데 무슨 흔적이 있겠습니까? 이 백이열전에 나오는 이 형제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형제인데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왕자들이었어요. 둘 다 왕이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가출. 왕자들인데 권력을 싫어해서 도망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숨어 살다가 그때가 기원전 11세기 무렵인데요, 은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은나라는 맨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는 왕입니다. 아주 그 주지용림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잔혹한 온갖 짓을 다 벌인 그런 막장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완전 혼돈에 빠지고 민생이 파탄이 날 지경이 되었을 때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젊은 왕이 주나라 왕이 은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은주왕을 토벌하고 주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죠. 그게 기원전 11세기인데 이 주무왕이라는 사람의 1급 참모가 강태공이에요. 태공망이라는 강태공, 낚시하다가 만났다는 사람은요, 어디 위천이라는 데서 만났다는데 아주 그 유명한 얘기들이죠. 그때 이 백이와 숙제가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라는 주나라 문왕이 어르신들을 대접을 잘한다면 노인복지를 잘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 거기 가서 살자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문왕은 죽었어요. 아들인 무왕이 왕이 됐어요. 근데 봤더니 무왕이 말을 몰고 은나라를 이제로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고삐를 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례도 덜 치르고 전쟁을 하는 것이 효인가 효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신하로서, 왜냐하면 주나라는 은나라의 제후국이었거든요. 신하로서 군주를 죽이는 것이 어진 일인가 이렇게 따집니다. 임금의 말고삐를 쥐고요. 당연히 옆에 있던 무장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이 강태공과 참모들이 죽이지 맙시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무왕이 살려주어라,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은나라로 쳐들어가서 은주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나라를 세워서 천하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백이와 숙제가 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뜯어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고사리는 봄에밖에 안 나죠. 말렸다가 먹나요? 말이 고사리지.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은거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마천이 왜 맨 앞에다가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열전 첫 편인 백이열전의 맨 마지막에 그 단서를 남겨뒀습니다. 사마천이 노자를 인용을 했어요. 노자는 말했다.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고. 그런데 백이숙제는 어질고 깨끗해도 굶어 죽었다. 도척은 중국 춘추 시대에 아주 유명한 강도단 두목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회를 떠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잔혹한 대규모 강도단 두목인데요, 천수를 누렸다고 그러죠. 늙어 죽었다고 그래요. 반면 도척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육포로 먹었지만 천수를 누렸다.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이 도는 옳은가 그른가? 이게
열전 첫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BC 1세기에 사마천이라는 지식인의 세상에 대한 고뇌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고뇌는 그 어디에도 어떤 공간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금성, 또 이 중국 황제가 커다란 궁전을 짓는 것은 진시황 때 시작된 일입니다. 진시황 춘추전국 시대 500년의 대혼란이 끝나고 중국을 통일해서 왕조를 창건한 진시황이 처음 한 일이고요. 그 뒤로 7번 통일왕조가 쓰는 동안 매번 황제들이 했던 일이고요.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것도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혼자 쌓은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일부 성벽들이 있었고 그것을 터전으로 삼아서 없는 곳에 새로이 성을 쌓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동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백성들이 거기 끌려와서 부역을 했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죠? 만리장성이 자금성은 진시황의 궁전은 아니지만 지금 북경에 있는 자금성은 뭐죠? 그냥 관광지예요. 그죠? 그냥 관광지예요. 만리장성은 뭐죠? 그것도 그냥 관광지예요. 만리장성은 원래 진시황이 쌓을 때는 그 당시 한족이 지배하고 있던 중국 대륙의 외곽에 있던 소수민족들, 이민족들 여기하고 계속 군사 충돌이 있으니까 못 쳐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쌓은 거예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무역의 기수가 되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관세 매긴다 이러면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을 합시다 이렇게 웃기죠? 사회주의 국가는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고 원래 자유주의의 총본산인 미국 대통령은 맨날 보호무역 하자 그러고 웃깁니다. 만리장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만리장성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언젠가는 그렇지 않은 게 될지도 몰라. 자금성도 그냥 관광지예요. 그 당시 청나라 황제가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로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밥 먹으라고 만들어준 궁은 아니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궁입니다.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욕망은 영원하지도 않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면 사마천의 이 말이요,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이 도는 옳은가 그른가, 과연 도가 있는가, 하늘의 도라는 게 있는가, 이 의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볼 때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을 보지 말고 사마천이 했던 이 고민, 이 왜 지금도 유효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못된 짓 많이 하고 천수를 누리는 사람 지금도 많죠. 우리나라에도요. 그렇잖아요. 재산이 29만 원인 분. 이대로 가면 천수를 누리게 돼 있어요. 수천 명을 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많다면 많고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은 돈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 있는 잘못 때문에 죽음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마천의 이 열전 첫 편의 맨 마지막 문장들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떠올라요. 두 항공사의 회장님들이 하는 거요.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을 보면 허망하도다, 인간의 욕망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멋져, 이렇게 클 수가. 이게 아니고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황제의 궁전 같은 역사 공간이 만들어졌던 경위, 그것을 만들어낸 욕망, 또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화려한 황궁이나 어마어마한 길이의 만리장성에서 감동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마천의 한탄, 어찌 보면 사소한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죠.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동원되어서 산업재해로 죽었을 수많은 사람들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제가 만리장성을 감상하는 방식이에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별로 가보고 싶은 욕망이 일지 않아요. 그러나 수양산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군요. 이게 제가 중국의 성벽과 왕궁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저는 이런 소설들을 생각하면서 이 공간을 봅니다. 보면 낫과 망치로는 좋은 세상을 못 만든다. 낫과 망치만으로는. 마르크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러했고 스탈린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저는 스탈린을 지식인으로 취급 안 하니까요.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른바 계급 대립이라는 추상적인 질서 속에 모든 사람을 묶어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해방된 사회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 같으면 벌써 그렇게 됐죠. 인간은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간들을 보면, 모스크바나 베체르부르크를 보면 역사의 시간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바꾸었고 무엇을 바꾸지 못했나, 여기 초점을 두고 저 거리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모스크바나 베체르부르크보다 이르쿠츠크가 훨씬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데카브리스트의 집이 있거든요. 황제한테 대들었다가 귀양 갔던 귀족들과 귀족 장교들과 남편을 찾아서 모든 지위와 재산을 다 버리고 이르쿠츠크 탄광까지 찾아갔던 그 귀부인들의 이야기, 그게 있는 공간이어서 훨씬 더 그 공간이 저에게는 다정하게 다가오는데요. 여하튼 베체르부르크나 모스크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이상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운동이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남겼나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시죠? 더 그 지구를 크게 찍어놔서 그런데요, 좀 더 멀리 가면 점 하나만도 못한 티끌이 지구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볼 때 저는 정말 인간은 신기하더구나. 우주는 역사의 공간이 아니었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몰라도,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역사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도 이제 역사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불 좀 밝혀주시죠. 예, 연세대학교인가요? 거기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 써져 있죠. 학교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또는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모를 수도 있죠. 되게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가르쳐줬죠. 그게 과학의 매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약간 손봐야 된다고 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찾았다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적대적인 투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알미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생리 중인 여성이 눈빛으로 결코 병을 옮길 수 없다. 이거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미죠, 암. 생리를 여성이 왜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주장이 먹히지 않죠. 우리는 진리 대 진리로서 투쟁해서 뭘 바꾼 게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으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한동안 굉장히 오만했죠. 뭘 모를 때요. 이제 뭘 조금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미 우리를 인간답게 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진리가 아니고요. 관용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가 역사 공간으로 되면서 이것이 인간 사회의 역사 인식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삼아 오늘날 또는 과거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허위, 참과 거짓 또는 옳고 그름 또는 훌륭한 것과 비천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공간을 보고 있으면 별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주의 역사 공간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주의 공간을 모르던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우주의 먼지와 같은 지구의 모습 보면서 이 말 일부만 읽어볼게요.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의 말인데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 독트린,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도덕교사들, 그리고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슈퍼스타, 최고 지도자,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 문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왜 좋아하냐 하면 저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선과 악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 또는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생각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차이들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만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닐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진다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번 역사의 역사를 쓰면서 최종적으로 들었던 감정은 아까 보셨던 문장인데요. 그냥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그냥 살아라. 뭐 위대한 일을 꼭 해야 됐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교조에도 매이지 말고 어떤 외부에서 강제한 도덕에 구속당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내면서 짧게 허용되어 있는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라.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역사가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들은 환청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얻은 되게 귀한 결론이었고요. 이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뜻에서 1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